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는 앞으로의 빌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요번에 전국을 돌면서 특히 모든 주거용 상품을 돌면서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러분과 공유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아파트 시장이랑 다른 대체형 주거 상품이랑 연동도 가능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다뤄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고요. 쳐다도 안 봐. 전세 사기 직격탄 맞은 빌라 전세거래 반토막. 3월 서울 빌라 전세거래 2,781건, 전년 대비 49% 감소. 빌라 대신 아파트, 전세 사기의 대출 규제 완화 여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 시장은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붕괴되어 가고 있느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아파트 시장은 아파트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아파트 매매, 아파트 전세, 아파트 월세 시장이 있고요. 빌라도 빌라 매매, 빌라 전세, 빌라 월세 시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 나왔던 정책이랑 여태까지 전세 사기란 테마가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요. 빌라는 원래 여러분 매매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 증거로 빌라 시장이 지금 앓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절대 터치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터치 안 하실 거예요. 뭐냐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 전세가율이 50% 안팎이라고 쳐요. 자, 그런데 강남의 아파트가 20억이에요. 20억이면 전세가는 10억이죠. 그리고 강남 아파트 20억짜리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싸게 팔려도 한 15억까지는 팔립니다. 마지노선이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매매가 20억, 경매 최저가 15억, 전세가 10억이죠. 사고가 터져도 전세입자가 자기 이 보증금을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빌라 시장은 예를 들어서 빌라가 3억이잖아요. 그럼 전세가 2억 8, 9천 아니면 3억이에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또 한 2억에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날라가는 거예요. 빌라가 3억이에요. 전세가 1억 5천이에요. 근데 경매로 넘어가면 아무리 못해도 2억엔 팔려요. 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 시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 시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매매가를 올려주거나 전세가를 낮춰줘야 돼요. 근데 매매가를 올려주는 건 표가 안 되니까 아무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세가를 낮추면 됩니다. 전세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워요. 전세 공급을 늘리면 돼요. 전세 공급은 누가 하죠? 빌라 집주인이 합니다. 공급을 늘리려면 신규 공급을 더 지어서 집주인을 만들어준 다음에 전세를 놓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행위가 다 막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만약에 전세를 공급하려면 집주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라는 매매를 하기 싫어요. 전세, 사용의 가치가 소유의 가치와 같다는 뜻이에요. 빌라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빌라는 예전부터 매매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렇게 따지면 활성도로 따지면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전세가가 높았던 거예요. 네, 여기서 정부가 전세 시장까지 임의적으로 죽여놨습니다. 빌라 전세 들어가면 뜯긴다. 보증금 사고 난다. 전세 사기일 수 있다. 건축왕일 수 있다. 미디어에서 몇 달 동안 쉬지도 않고 인기몰이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조성을 했고 빌라 시장이 실제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선 마치 빌라가 죽으면서 아파트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일부적인 내용이고요. 사람들은 아파트 시장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쪽으로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보증사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사고가 줄으냐? 절대 줄지 않아요. 늘어날 겁니다. 지금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임대인들은 안절부절하고 계세요. 왜냐면 세입자들이 다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대출도 안 나오죠. 요새 경기도 안 좋죠. 그러면 경매 넘기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차피. 어쨌건 보증금 반환 사고는 늘어나면서 전세 시장은 더 위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빌라 주인들까지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첫 번째로는 빌라 수요가 월세 수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빌라에 살아야 되니까. 빌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빌라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빌라에 거주하시는 이유는 그 거주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형태를 바꿀 뿐이지 매매 막았죠? 지금 빌라 매매 살 리가 없어요. 이거 가지면 세금 나오고 청약권 날라갑니다. 전세도 이제 살 리가 없죠. 그 월세로 갑니다. 그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집을 사서 월세 놓을 사람도 늘 수가 없어요. 지금 빌라를 누가 사고 누가 지어요. 그러니까 월세 올라갑니다. 그러면 원래 월세 살던 분들의 일부 분들은 월세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더 저렴한 빌라촌이나 아니면 대체 주거 상품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다 올랐어요. 여러분, 고시텔도 올랐어요. 고시텔. 대학가 주변에 학생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머지않아 기사가 나오겠죠. 뉴스화 되겠죠. 근데 뭐 경기가 안 좋아서 회귀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회사원들이 학생들이랑 같이 산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 살고 있던 거주촌이 다 아작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에 월세로 살 수 있는 사람만 버틸 거예요. 그럼 빌라 시장은 매매랑 전세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로 남을 겁니다. 그런데 빌라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 시간이 지나면 결국 빌라의 전세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이걸 정부가 사들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나중에 결국 빌라의 전세 수요가 살아났을 때 빌라 시장의 전세 공급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월세가 이미 올라 있는 상태에서 빌라 전세가 오르면서 또 매매를 자극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과 한동안은 빌라의 지옥 같은 장이 펼쳐지겠지만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빌라 시장에는 월세와 전세의 수요가 항상 계속 같이 있었어요. 특히 전세에 대한 금리가 낮아지거나 전세 대출이 편리해지거나 전세금 보증 반환이 탄탄해질수록 전세 수요는 확실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갱신권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한동안은 죽어나겠지만 언젠가 미래에 전세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은 매매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빌라 시장이 굉장히 과열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전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게 되면 빌라 시장은 다 무너져요. 아파트로 가든 대체 상품으로 가든 다 밀려날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빌라 시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시행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빌라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감정평가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높게 했다 또는 감정평가가 전세 사기와 연동됐다는 게 밝혀지면 자격을 2년 동안 박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빌라 왕이랑 엮였을 때 처벌받을 제일 높은 가능성은 뭐냐면 아무튼 간에 감정평가를 높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평가 높게 한다니까 벌써 안 좋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높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빌라 실거래가가 없으니까. 왜? 빌라를 사면 안 되니까 실거래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높게 합니까? 그럼 감정평가 낮게 하겠죠. 그럼 또 짓기가 어렵거든요. 대출도 지금 잘 안 나오고 이자도 비싸잖아요. 그럼 빌라 공급은 안 된 상태에서 매매 전세 시장은 없어진 상태에서 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 월세로 수요가 몰리다 보면 빌라 월세, 아파트 월세가 대단히 비싸질 겁니다. 포화 상태가 될 거예요. 그 상태로 빌라는 부족할 거예요. 왜냐면 낡은 빌라는 정말 별로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이 월세 있죠. 월세가 너무 비싸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민 정책 안 하냐, 서민들 월세 난민 된다, 월세 어쩌고 저쩌고 또 프레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때 월세를 내릴 방침이 뭐가 있을까요? 월세를 내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전세를 살리는 거예요. 그때 전세를 살리려고 하면은 뭔가 전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양책을 써야 될 텐데 전세는 그때 올라가면서 매매가까지 자극할 겁니다. 그때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시일 내에는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정치 행보도 그렇고 지금은 빌라 시장이 망가지고 있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특히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지금 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입자 때문에 벌벌 떨고 계시고요. 종부세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고요. 정말 단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모아타운 이런 거 묶이면 당연히 못 팔고요.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 아예 사라진 지 오래요. 저조차도 여기서 지금 빌라로 임대 사업을 하시지 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테크니컬하게. 절대 빌라 임대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저 원래 웬만한 거 도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못하면 망해요. 보세요.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나오죠. 그래서 뭔가 잘못해서 대출 받으면 대출 이자 높죠. 세입자분 잘못하면 범죄자 취급당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지금 여러분이 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빌라도 그래도 뭔가 시세 차익이 나거나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정비사업이에요. 근데 지정되면 10년 동안 못 팔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유권자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부동산으로 전혀 돈을 벌 수 없는 세상이 왔어요. 근데 이건 한동안이에요. 부동산은 필수제예요.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요에 맞춰서 언젠간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때 제때 공급이 되진 않아요. 다만 아파트처럼 계속 폭등하진 않습니다. 빌라 시장은. 나중에 전월세, 전세나 매매의 자극을 받을 때 이게 오래 가진 않아요. 왜냐면 아파트에 비해서 월등히 공급이 쉽고 빌라보다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을 통해서도 빌라 시장의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전 빌라 시장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다니면서 되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만감이 교차했는데 저는 지금 제가 보는 방향으로 수도권의 빌라 시장이 가지 않을까 뭔가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게 차이점이 있다면 만약에 희망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아파트 시장을 필두로 전세 시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살린 게 아니라 이 겁을 먹었잖아요. 빌라 전세 시장이 완전 초토화 시켰는데 이게 그래도 수요 자체가 강력하게 살아나면 당연히 이게 반등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미디어로 지금 잘 안 다루거든요. 미디어에서 그만 내보내면서 아파트 시장을 필두로 전세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은 이게 망가지다가 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 왜냐면 빌라 전세에 대한 수요 자체가 완전히 죽었고 빌라 매매에 대해서 사실 여기 매매 건수도 보면 뭐 모아타운을 기대한다든가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을 뿐이지 사실은 막 지금 본인이 거주하시거나 전세를 올라고 사시는 분들은 정말 찾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부동산들도 많이 도망가 있는 상태고. 아무튼 이런 현실을 전하고 싶어서 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빌라 시장을 아파트 시장, 대체 상품 시장이랑 묶어서 전체 주거 상품 시장을 잘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